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60이라는 숫자 앞에 서면 우리는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긴 여정이 보이고 앞을 바라보면 또 다른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이르러 묻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나는 이제 늙은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겁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참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고, 무언가를 이뤄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때로는 남들의 시선을 위해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긴 여정을 통과해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폭풍을 견뎌냈고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으며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도 삼키며 걸어왔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습니까? 60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는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썼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는지 대부분은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을 우리는 완벽하려고 애썼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완벽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어도 부족했어도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데 서툴러도 좋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느려도 좋습니다. 기억이 가끔 가물가물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셋째, 자식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였습니다. 자식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른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할수록 그들의 날개는 무거워집니다. 물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식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식에게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제는 손을 놓으십시오. 믿고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60이 넘으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됩니다. 산책을 하고 싶으면 걷고 싶은 만큼 걸으면 됩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도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요. 시간만 많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무료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서 여유를 어떻게 즐겨야 할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익숙해지십시오. 그 여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여백 속에서 여러분은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십시오.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십시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라는 말은 잊으십시오. 60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 분들이 있습니다. 70에 그림을 시작해서 전시회를 연 분들도 있습니다. 80에 마라톤을 완주한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시간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내일 하겠다고 미루면 그 내일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침없이 사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60을 넘으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관계는 대부분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자녀의 학부모 친구들, 그들과의 관계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습니다. 억지로 만날 필요도 없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느라, 생계를 책임지느라 우리는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동반자였을 뿐, 진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데이트를 하십시오.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십시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당신 오늘 기분이 어때요?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늘 변하고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혹은 평생 혼자 사신 분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여행을 떠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60이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는 친구들은 더 깊고 진실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봉사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새로운 배움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보물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거침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힘입니다. 60이 넘으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는 자주 잠이 깹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관리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오래 쓰면 관리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십시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계절의 변화를 느끼십시오.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으십시오. 걷기가 힘들다면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리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비틀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하게 1시간 운동하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신경 쓰십시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되 적당히 먹으십시오. 건강에 좋은 것을 먹되 행복하게 먹으십시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평생 참기만 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즐기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상실을 경험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실 앞에서 우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우울함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십시오. 울고 싶을 때는 우십시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슬픔을 느낀 후에는 다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해는 떠오르고 새들은 지저귀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우리도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약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과 원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성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것들을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혹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짜 성공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토닥일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명예가 얼마나 있는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로 측정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별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세금을 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온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공의 기준을 제안합니다. 늙어서 즐거운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의 그 상쾌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그 평화로움, 친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는 그 따뜻한 대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달려올 때의 그 기쁨,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쌓여서 행복한 노년이 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불길하다고 여기며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난 후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걱정합니다. 자식들에게 뭘 남겨줘야 하나?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 실수를 했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던 모습, 남을 배려하고 도왔던 모습, 마지막까지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했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진짜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는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좋은 유산을 만드십시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과거에 했던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그때 내가 너무 엄했구나. 그때 내 말을 좀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치유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평생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 경험한 이야기, 배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는 귀한 지혜가 됩니다. 글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거나 편지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그 글들은 남아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후회해봤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해봤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미래 걱정으로 지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60을 넘어 거침없이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십시오. 지금 부는 바람의 부드러움을 느끼십시오. 지금 들리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나중에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돈이 좀 더 모이면 그걸 해봐야지. 나중에 건강해지면 운동을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금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겠습니다.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지금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서툴면 어떻습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60을 넘었다고 해서 도전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실패해도 잃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거침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다니는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 화해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60년, 70년을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서운함, 형제자매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오해, 친구의 배신,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속에 응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세월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기억들이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그때 그 일이 떠올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분노를 계속 안고 살 겁니까?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을 잊고 살고 있을 겁니다. 혹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 분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용서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럴 때는 한 번에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그래,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은 그때는 나도 미숙했어라고 인정해 보십시오. 모레는 이제 그만 놓아주자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짐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잘했다면, 내가 더 좋은 부모였다면, 내가 더 노력했다면, 이런 후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지혜로, 그때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과거의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십시오. 아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망설여지십니까? 60이 넘으면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평화로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만나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60을 넘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배움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의 배움은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늙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활성화되고 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악기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60에 시작해도 충분히 잘 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연주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음악을 즐기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치유입니다. 글쓰기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십시오. 손주들에게 물려줄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완벽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 가서 기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서툴 것입니다. 실수도 많이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즐기는 것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이것도 큰 기쁨입니다. 배움은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배움은 우리를 젊게 유지합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평생 학생으로 사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60을 넘어 거침없이 산다는 것, 늙어서도 즐겁게 산다는 것. 결국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또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도 살아있다니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삶이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찾으십시오. 기쁨은 큰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출 때의 따스함,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의 설렘, 정성스럽게 끓인 국을 한 숟가락 떠먹을 때의 만족감, 손주가 그린 그림을 받았을 때의 뭉클함,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큰 불행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큰 행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기쁨을 발견할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후회로 채울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60이 넘으면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혼을 슬퍼합니다. 해가 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황혼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닙니까? 하늘이 온갖 색으로 물들고 세상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시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 70, 80대.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는 살아온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흰머리 하나하나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느린 걸음 하나하나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거침없이 사십시오. 하고 싶은 말은 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은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은 가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폭풍우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날들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사랑했고, 웃었고, 즐겼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늙어서 즐거운 삶. 그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거침없이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고맙습니다.